자, 우리 방금 얘기했던 것들이 어디까지냐면 미분계수가 뭐고 도함수가 뭐고를 얘기를 해본 거야. 그치? 이제 순수하게 미분계수가 뭐고 도함수가 뭔지를 본 거라고. 그러고 나면 이제는 뭘 해봐야 되냐면 관련된 문제들은 뭐가 있는지 한번 보자고. 자, 대표 예제 봐봐. 지금 fx가 일단 하나 주어졌고 우리가 아까 배웠던 대로 그냥 논리대로 뭘 한번 해봐라. 평균 변화를 한번 구해봐라. 그럼 어떻게 구하면 돼? 차근차근 아까 식을 떠올려 봅시다. 마이너스 3에서 1까지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3이 어떻게 보면 아까 그 식에서는 A 역할을 하는 걸 테고, 그치? 1이 무슨 역할을 하는 거야? B 역할을 하겠네. 분모에는 얘에서 얘를 뺀 게 있어야 되니까 4겠다? 그치? 분자에는 뭐가 있어야 될 거냐면 F1에서 뭘 뺀 게 있어야 돼? FA니까 F-3이 필요하겠네? 이렇게. 사실 요거 이렇게 써놔도 돼요. 1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3 이렇게 써놓는 것도 아까 표현을 딱 살리는 데는 괜찮죠. 그쵸?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냐면 4분의 F1은 얼마예요? 6이죠. 빼기 마이너스 3은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 집어넣으면 얘랑 없어질 거고 2만 남겠네. 이렇게 돼서 얼마다? 얘가 1이에요. 이렇게 해서 하면 1번 문제는 간단하게 풀립니다. 평균 변화율이 니네 시험에 나올 일이 있긴 없겠니? 때려 죽여도 없는 거지. 뭘 이런 걸 물어보겠어? 그치? 그래서 얘는 간단하게 한번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풀어보면 될 것 같고, 자, 위에서 구한 평균 변화율이 얼마였냐면 1이었는데 x 이퀄 a에서의 미분계수가 걔랑 같아지길 원하는 거잖아. 괜찮아요? 해볼까요? 우리는 이미 사실 도함수까지 설명이 끝났기 때문에 뭐 하면 돼? 도함수 구하고 a 집어넣고 1이라고 넣으면 돼. 원래는 그래. 근데 내가 아직 이거를 뭘로 풀어보고 싶어서 정의대로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풀어보고 싶어서 도함수 구하는 당함수 미분법을 아직 설명을 안 한 거야. 해볼게. 자, 간다. x 이퀄 a에서 미분계수는 리미트에 제일 많이 쓰는 게 h식이니까 h식으로 쓸게요. h분의 f에 a 더하기 h에 마이너스 fa라고 얘기를 했죠. 여기 얼마이길 원하는 거야? 1이길 원하는 거야. 괜찮아? 그럼 자, 이식부터 만들어 보자. 이식은 h분의 a 더하기 h를 졌다 넣을 거야. 그럼 a 더하기 h의 제곱에 더하기 3배 a 더하기 h에 플러스 2에 빼기 저기다 뭘 넣은 거? a 넣은 거니까 a의 제곱에 마이너스 3a에 마이너스 2에 이렇게. 괜찮죠? 그래서 얘가 얼마이길 원하는 거야? 얘가 1이길 원하는 거죠. 전개 한번 다 할까요? 여기다 뭐까지 붙인 거? 리미트 h가 0으로 가는 거. 됐어? 그대로 정의대로 한번 써본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야. 다시는 이럴 일 없어. 정리해. a제곱 사라지겠네. 그럼 2ah 살 거고 플러스 h제곱 살아있고 3a랑 없어질 거고 더하기 3h 살아있고 2하고 이렇게 사라지겠네요. 이렇게 h 되겠다. 괜찮아요? 그리고 나서 리미트에 h가 0으로 갑니다. 그럼 얘를 계산을 해봤더니 약분이 하나씩 되네. 이렇게 없어지겠다. 됐지? 그러고 나서 h에다가 0을 한 번 더 써줄까? 마지막으로 하는 건데 예쁘게 씁시다. 2a에다가 더하기 h에다가 더하기 3이네. 요렇게. 괜찮아? 그러면 h는 뭐가 될 거야? 0으로 가는 거니까 0 되겠지. 그래, 남는 건 2a 더하기 3이었군요. 그게 뭐였으면 좋겠어요? 1이었으면 좋겠어요. 따라서 답은 a는 얼마? 마이너스 1. 요렇게 풀어버리면 되는 문제입니다. 아주 간단한 문제죠. 그쵸? 이게 이제 우리가 아까 얘기했던 평균 변화율하고 순간 변화율을 한번 실제 함수에다가 적용해보자라고 하는 의도만 있을 뿐 학교 시험에서는 천지가 개벽해도 나올 일은 없습니다. 근데 이렇게 얘기해놓고 꼭 이런 게 한 번씩 나오더라. 다음 넘어가. 이게 영상을 안 찍다가 한 번씩 이렇게 찍잖아. 무슨 생각이 돼? 이게 되게 사람이 점잖아져. 졸라 막 이렇게 발랑발랑 한 사람이잖아.
근데 이게 한두 번 하잖아? 그러면 이제 다시 평상시 수업의 모습으로 돌아가긴 합니다. 자주 촬영해야 되는데, 아우, 촬영하고 막 그거 뒤 후속 작업하는 게 내가 너무 귀찮아가지고. 자, 갑니다. 자, 이제, 아까 말했죠? 우리가 뭘 배울 거라 그랬냐면, 미분계수를 이용해서 극한값을 쉽게 구하는 걸 배울 거다 그랬어. 자, 이제 우린 다시 미분계수로 넘어가 볼 거야. 이 문제를 본격적으로 풀기 전에. 잘 봐. 아까, 리미트에, h가 0으로 가고 미분계수 중에 제일 좋은 게 h분의 fa 더하기 h에 마이너스 fa 요거였어. 요게 뭐라는 걸 알아? 우리가 f'의 a라는 걸 알아. 그치? 근데 우리 아까 이것도 기억해야 되지. 요게 원래의 모습은 a 더하기 h라고 하는 b에서 a를 빼서 만든 이렇게 만든 식인 거야. 괜찮아? 그러니까 우리 처음에 미분계수를 배울 때 그 양상을 기억해봐. 점이 두 점이 있어. 한 점으로 모여. 극한값에 의해서. 앞에 리미트에 의해서 이 두 점이 한 점으로 모였을 때 접선의 기울기, 즉 미분계수로 바뀌더라잖아. 그치? 그런데 이걸 어떻게 해석하는 거냐면 봐봐. h가 0으로 가면 집중. 얘가 어디로 가? a로 가겠네? a 더하기 h만 보는 거야. 근데 얘는 a에 와 있네? 요 둘이가 뭐 한 거야? 모인 거야. 어디인 점으로? x가 a인 점으로. 그리고 그 밑에가 이 녀석과 이 녀석의 차이가 존재해, 분모에. 그러면 이 녀석은 뭐가 되냐면 f'a가 되어요를 아는 거야. 괜찮겠니? 자, 지금부터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하에 미분 가능하다라는 가정이 붙어야 돼. 이게 없으면 이 방법은 함부로 사용하면 안 돼. 자, 해볼게. 이 밑에. 자, 이 극한값이 뭐가 있는지 난 잘 몰라. 근데 여기 뒤에가 무슨 식이 붙어 있냐면 f에 삼각형에 f에 네모가 있고 삼각형 빼기에 네모가 이렇게 있어. 오케이? 근데 살펴봤더니 얘가 동그라미로 가. 얘도 동그라미로 모여. 모이는 걸 확인한 거야. 오케이? 누구에 의해서? 이 극한의 움직임에 의하여 삼각형도 동그라미로 가고 네모도 동그라미로 가는 거야. 그러면 요 둘이 모인 거잖아. 한 점으로. 함수값의 차이가 한 점으로 이렇게 모여가는 거잖아. 그 상태에서 밑에가 세모 빼기 네모가 딱 있는 거야. 평균 변화율 합쳐졌으니까 순간 변화율. 이렇게만 이해하고 있으면 돼. 그러면 얘가 뭐가 될 거냐면 아, 넌 F'의 요 새끼였어? 이렇게. 됐니? 자, 이제 문제를 봐봐. 아, 선생님. H가 0으로 가는 상황이면요. 얘가 어디로 가는 걸 확인했습니까? A로 갈 거야. 얘도 어디로 가? 어차피 고정놈이니까 A로 가겠지? 뭐였지? 그럼 분모에 뭐가 있었어야 돼? 얘와 얘의 차이가 있었어야 하잖아. 얘와 얘의 차이는 얼만데? 3h잖아. 맞지? 요 안에 있는 놈의 차이. 3h는 h밖에 없어? 13 만들어줘. 선생님 식을 내 맘대로 바꾸면 어떡하십니까? 뒤에다 뭐 해줘? 곱하기 3 해줘. 괜찮니? 그럼 내가 뭘 했어? 요 상황은 뭐다? 모인 점에 대한 미분계수. 뒤에 3배. 그래서 얘가 답이야. 개 쉽지? 하나 더 해볼게. 식이 어떻게 나와도 똑같아. 아무리 복잡해도 하는 짓은 다 똑같아. 어머? h가 0으로 가. 그럼 얘는 어디로 가겠니? A로 가네? 여도 어디로 가니? A로 가네? 뭐였네? 그럼 요거 새끼 빼기 요 새끼가 여기 있어야 되네? 그럼 여기가 뭐가 있었어야 돼? h의 제곱이 있어야 되네? 맞지? 근데 원상복귀 시키려면 뭐가 필요해? h를 하나 곱해서 없애줘야지. 분모에다가 h 하나 곱해줬으니까
분자에도 H 하나 곱해줘야 식이 안 바뀔 거야. 식을 내 마음대로 바꾸면 안 되잖아. 여기까지 이해됐어? 그러고 나면 얘는 뭐가 될까? 아까 정의에서 F'의 A가 될 거야. 근데 얘가 어디로 가? 영으로 가는 걸 확인했잖아. 그러면 미분계수라고 하는 상수로 가는 녀석과 영으로 가는 녀석이 곱해져 있으니까 얘는 뭘로 갈 거다? 얘는 영으로 갈 거다라는 걸 확인해. 그래서 저는 0인 거야. 됐어? 그럼 우린 뭐만? 요 모양만 맞춘 거야. 요 모양 맞추기에 전력을 하면 되는 거지. 됐어? 한 번 더 봐봐. 요것도 봐봐. 이거 이제 점점 더 지저분하게 만들려고 했을 때 소용없어. 어차피 얘가 어디로 갈 거야? A로 가는 걸 확인해. 얘도 어디로 가는 걸 확인해. A로 가는 걸 확인해. 뭐였어? 그럼 나는 밑에 뭐가 있어야 된다고? 이 녀석 빼기 이 녀석이 있어야 된다고? 그럼 A 더하기 2H에서 A-3H를 빼면 뭐가 나와야 돼? 여기 5H가 이렇게 나와야 될 거 아니야? 괜찮아? 그러면 식이 원상복귀 되려면 뭐가 돼야 될 거고? 여기 5가 필요한 거고. 요렇게. 괜찮지? 그럼 얘가 뭘 건데? 모여있는 점 A에서의 미분계수일 테니까 F'의 A 곱하기 5 요렇게 돼서 최종 답은 5F'A가 되겠지. 됐습니까? 이렇게 풀어나가는 게 이제 미분계수를 이용한 어려운 뭐를 구하는 방법? 미분계수를 구하는 방법, 극한값을 구하는 방법입니다. 이거를 조금 연습하기 위해서 이 문제를 하나만 더 보고 갈게요. 봐봐. 물론 요거는 어디에서만 쓸 수 있다고? 미분 가능할 때만 쓸 수 있다고. 집중! 해봐. 미분 가능하다라고 선언을 해줬잖아. 오케이? 근데 요거 예전에 연석에서 얘기했듯이 이런 거야. 이런 게 있어. 사실 뒤에서 설명을 할까 했는데 그냥 지금 설명을 할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얘기했으니까. 야, 한 점에서에 대한 미분 가능을 우리는 아까 얘기했어. x = a에서 미분 가능하다? 가능하지 않다. 근데 주어진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려면 그 구간 안에 있는 모든 점에 대해서 뭐면 돼? 미분 가능하면 돼. 그러면 그 구간에서 미분 가능하다고 해. 근데 어떤 함수를 봤더니 주어진 정의역 전체에서 미분 가능한 거야. 그러면 그 새끼도 이렇게 훈장을 하나 붙여준 거야. 타이틀을. 넌 미분 가능한 함수야? 라고 타이틀을 붙여주는 거지. 오케이?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했으니까 이건 그러면은 주어진 정의역 모든 정의역에서 뭐라는 얘기야?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는 걱정하지 말고 네 맘대로 문제 푸세요. 이런 느낌이라고 생각하면 돼. 오케이? 자, 해보자. 그래서 나는 요게 함수값의 차이가 존재하는 걸 보고 뭘 떠올렸냐면 너는 어디로 가니? 라고 물어봤어. 아내 거. 어디로 가? 수야? 어디로 가니? 어디로 가? T가 무한대로 가잖아. 얘는 어디로 갈까? 0으로 갈 거 아니야. 그럼 얘로 보면 어디로 간다고 봐야 돼? 5로 간다고 생각하면 되지. 맞지? 얘도 0으로 가네. 그럼 얘는 5로 가겠네. 그럼 얘도 어디로 가는 걸 확인해? 5로 가는 걸 확인해. 모이는 것만 확인해서 하라고. 안 모이면 모이게 해주면 되고. 자, 그러고 났더니 우리는 이 분모에가 뭐가 있기를 원하는 거야? 얘와 얘의 차이가 있기를 원하는 거야. 오케이? 그러면 t분의 1 빼기 t분의 3이잖아. 마이너스 t분의 2? 맞지? 그래서 얘가 뭐가 되냐면 마이너스 t분의 2가 이렇게 필요해. 분모에가. 분모에만 곱하면 돼, 안 돼? 안 되지. 식이 바뀌잖아. 그러니까 분자에다가도 마이너스 t분의 2를 곱해. 그럼 아까 미분계수를 만들기 위해서 우리가 노력했던 요 식을 놔두고 나머지 부분을 처리해. 여기 t라는 놈하고 요 새끼하고를 처리해. 그럼 약분하면서 뭐가 남아? 요렇게 약분하면서 뭐가 남아? 마이너스 2만 이렇게 남게 돼. 괜찮아? 어머! 그러면 전체적으로 이 식의 값은 그냥 뭐였던 거야? 얘는 F'O, 나머지 정리한 게 얼마? 마이너스 2? 맞아요? 그러면 쟤는 F'의 5에다가 얼마를 곱해서? 마이너스 1 곱해서 만든 녀석이었고 그 녀석이 얼마라 그랬으니까? 24라고 했으니까 맞지? 그러면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F'의 5는 뭐였을 거야? 마이너스 12였을 거야. 이렇게 정리하시면 된다고. 됐죠? 절대 어렵지 않은 거다. 뒤로 넘어가 봐. 계속해서 똑같은 짓거리야 이제. 지금 이제 무한반복 할 거야.
해봐봐. 첫 번째, 어머. 집중. 이제 조금 확대를 해서 한 방에 쭉 풉시다. 집중. 여기 봐봐. 어머. 어디로 가? 일로 가? 어머. 너 어디로 가? 일로 가? 맞아? 분모에 뭐 있어야 돼? x 빼기 1 있어야 되잖아. 근데 분모에 x 빼기 1 대신에 뭐가 지금 들어가 있는 거야? x의 제곱에 빼기 1이 들어가 있잖아. 그러니까 나는 이렇게 할 거야. 여기는 내가 원하는 대로 뭘로 맞춰버리고 x 빼기 1로 맞춰버리고 지운 다음에 오케이? 그러면 뒤에가 뭐가 살아있어야지 똑같은 식이 되는 거야. x 플러스 1분의 1이 있으면 식이 안 바뀌었지. 괜찮지? 그럼 얘는 뭐가 될 거라고? f'의 1이 될 거고 1로 모였으니까 x가 1로 가니까 너는 2분의 1이 되겠지. 그래서 얘는 2분의 1의 f'인 거야. 점점 속도를 높여볼게. 집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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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얘가 뭐라고 하냐면 1로 가는 걸 확인했어. 괜찮겠니? 얘가 1로 가는 걸 확인했어. 집중. 3이야, 이 선생님. 어떡하죠, 저 3을? 문제에서 3이 뭐래? F1이래, 이씨. 그럼 처음부터 F1로 줄 것이지. 너 F1. 그럼 이 식은 사실상 이렇게 생긴 식이잖아. 리미트에 x가 어디로 갈 때? 1로 갈 때 x 빼기 1분의 f의 x의 3승에 빼기에 f의 1이었던 거란 말이지. 요렇게 바꿔치기 해도 되잖아. 3은 이퀄 f1이니까. 괜찮아? 그러면 분모에 뭐가 있었으면 좋겠어? x의 세제곱에서 1 뺀 놈이 있었으면 좋겠잖아. 그럼 여기다 세제곱을 해. 그럼 뒤가 뭐가 있어야 돼? 원상 복귀시키려면 x의 제곱에 더하기 x에 더하기 1이 있어야지 원상 복귀가 될 거 아니냐. 원래 식은 x 빼기 1밖에 없었으니까. 요건 이해 가고 있지, 요건? 확실하지? 개망신 당해 잘못하면 이해돼 안 돼? 유튜브 올라갈 거야. 내 거 은근히 갖다 쓰는 사람도 있어. 이제 그 세종에 있는 그 혜원이라는 여자애가 되게 바보구나. 이렇게 얘기가 나오겠지 이제 막. 누구냐? 얼굴 한번 보고 싶다. 이러면 어떡하려고 그래? 몰라도 뭐 안다 그래야 돼 이제. 이해되지? 자, 갑니다. 여기다가 요거는 어떻게? 우리가 미분계수 만들고 싶은 걸로 확정 지었죠. 얘도 1로 가고 얘도 1로 가는 거 확인했고 밑에 빼기 있는 거 확인했고 넌 그래서 F'의 1이야. 여기다 1 집어넣었더니 3배인 거라 3인 걸 알아? 3F'이래. 괜찮아요? 좀 이따가 이제 이걸 정리를 한번 해드릴게요. 요쪽으로 넘어갑시다. 선생님 이게 좀 이상한데요? 뭔가 좀 이상한데 물론 우리는 나중에 저걸 전부 다 로피탈 정리로 풀 겁니다. 하지만 이것도 마찬가지로 이 시점에서만큼은 저게 왜 저렇게 되는지 이해를 하고 와야 됩니다. 나중에는 사실 저 극각각 구하려고 하면 미분하면 돼요. 우리는 그래서 내가 원래 그래서 미분법을 처음에는 이 수업에서 맨 뒷부분으로 돌려놓은 겁니다. 자, 요걸 보세요. 어머 이제 써놓을게. 리미트에 칸이 좁으니까 이걸 보는 거야. 얘 분명히 일로 가는데 그럼 이 새끼 짝이 있어야 되잖아. 그치? 그래서 있는 거부터 맞춰주는 거야. 무슨 소리냐면 자, 리미트에 x가 1로 가요. x 빼기 1이에요. 마이너스 fx가 있어요. 이 녀석의 짝은 누굴까요? 요거 아니었을까요? 왜 갑자기 느닷없이 풀었습니까? 마이너스 묶어야지. 마이너스 묶어준 거야. 이렇게. 그러고 나면 없는 F1을 줬으니까 마이너스 F1이 이렇게 나오고 더하기 X의 F1 이렇게 등장을 했네. 괜찮아? 여기까지 오케이? 자, 그러고 나면 리미트에 x가 1로 갑니다. x 빼기 1분의 마이너스에 fx에 빼기 f의 1이 되죠. 이렇게 식이 하나 나왔네요. 됐지?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거 뭘로 묶을 거냐면 마이너스로 모아볼 거야. 이 지의 식정리는 사실 이런 식정리 하기가 귀찮아서 뭘 다 쓰는 거야. 로피탈 정리 쓰는 거야. 뭐 묶어봤더니
여기는 F1로 묶이잖아? 플러스 해도 되겠다. 플러스에 F1로 묶어봤더니 X 빼기 이렇게 등장하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까지. 괜찮아? 따라 들어왔어? 그러고 나면 어머? 얘는 어디로 가는 놈? F'1. 그래서 마이너스 F'의 1이 될 거고 뒤에 더하기 얘는 약분 어차피 될 거니까 F1로 가는 놈 이렇게 되겠지. 그럼 문제에서 뭐라 그랬는데 F1은 3이고 F'이 1이라 그랬으니까 답은 1이 되겠죠. 괜찮아요? 이거는 우리 주말 본 수업 시간 때 뭐 할 거야? 이렇게 복잡하게 풀지 않을 거야. 그러니까 방법이 두 개 있어. 아까 말했지만 로피탈 정리라는 걸 써도 되는데 그 전에 또 배울 방법이 하나 더 있어. 분자에 있는 놈을 통째로 치환합시다 라는 기술이 또 있으니까 그때 가서 배우자고. 약간 이제 고급 기술들, 조금 더 고급 기술들은 그때 가서 배우자고. 지금은 어찌됐든 간에 뭐를 신경 쓴 거다. 여기도 나와 있네. 요 모양. 그때 얘하고 얘가 모여야 합니다. 요것만 딱 머릿속에 기억하고 있자고. 됐지? 자, 그 다음으로 넘어갑니다. 4번. 4번 문제는요, 이걸 미분 방정식 문제라고도 하고, 미분과 항등식이라고도 얘기하고 하는데, 요 부분은 제가 다음 시간, 수업 시간에, 본 수업 시간 때 정상적으로 설명을 드릴게요. 요것도 방법이 두 가지예요. 흔히 편미분이라고도 하는 기술을 써도 되고, 아니면 그냥 미분계에서 정의를 이용해서 써도 풀어도 되는데, 좀 중요한 내용이어서 저건 그때 가서 설명할게요. 이제 5번에 넘어갑니다. 자. 미분계수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라 그랬죠? 야, 미분계수 뭘 했어? 네 가지 다른 표현법으로 쓰인다고. x = a에서의 미분계수는 x = a에서의 순간변화율, x =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F'A 이렇게 네 가지 표현으로 쓰인다고. 그 중에 기하학적 의미는 어디에 숨어있니? 접선의 기울기지. 그치? 그래서 미분계수라는 건 곧 뭐다? 접선의 기울기다 라고 해석을 하고 있으면 돼. 오케이? 자, 그러면 봐봐. 여기 F'A하고 F'B하고 요건 어디서 많이 봤잖아, 이거. A점하고 x = A인 점하고 x = B인 점하고 평균 변화율을 비교하는 거야. 그럼 봐봐.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거 확대해 볼까? A에서의 접선의 기울기. 이렇게. 됐지? 이렇게. 요 녀석 기울기가 F'A. 요 녀석 기울기가 F'B. 맞아? 평균 변화율은 이렇게 연결한 거. 봐봐. 나의 덤블도어 지팡이가 나올 때가 됐어. 밑에가 부러져가지고. 요렇게. 돌면 커지는 거라 그랬지? 그러므로 F'A가 제일 작아요. 그 다음에 평균 변화율인 B-A에 FB에 -FA예요. 그 다음이 F'의 B예요. 이렇게 이해하면 되겠네. 괜찮죠? 형이 잘 따라오고 있지? 자, 거다! 요것도. 이건 마찬가지로 똑같은 얘기야. 여기에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여기서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둘 사이를 연결한 평균 변화율. 요렇게. 어떻게 되고 있어? 샥. 어려울 땐 이거 사실 이건 이제 문제 안 나와. 학교 시험에서 이런 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이거보다 더 훨씬 더 응용돼서 나오긴 하는데 헷갈리잖아. 그럼 뭐 하면 되냐면 연장해. 너도 연장해. 오케이? 그리고 너도 연장해. 만나는 점에서 비교해. 졸라 편해 그러면. 만난 점 여기잖아. 봐봐. 여기서 이렇게 갔네. 그러니까 얘 있던 게 요렇게 돌았잖아. 그러니까 얘는 얘보다 작지. 그러니까 무슨 소리냐면 B-A분의 FB의 -FA라고 하는 평균 변화율이 뭐보다 작다는 걸 알아? F'의 A보다 작다는 걸 알아? 됐지? 괜찮아? 그럼 당연히 얘는 더 이렇게 갔으니까 뭐가 되는 거야? 더 작아지지. F'의 B가
되겠지. 점을 연결을 해서,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직선의 기울기를 비교를 할 때는 점 찍어놓고 같은 점에서 비교할 때가 제일 좋아. 이렇게 생겼으면 이쪽으로 돌아갔네? 뭐 또는 이쪽으로 돌아갔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게 훨씬 편하다고. 괜찮아? 근데 여기는 내가 말했잖아. 이건 도형의 방정식 배워야 되는데 이건 Y축이야. Y축은 넘을 수 없는 선이야. 그러니까 이게 이렇게 돌아간다는 건 거짓말이지. 삭삭삭삭 이렇게 지워줘야 돼. 요렇게만 도는 거야. 반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기울기가 증가. 시계 방향으로 돌 때는 기울기는 감소. 이렇게 얘기해 놓으면 돼. 아셨죠? 마이너스 때문에 헷갈릴까봐 설명을 한번 한 거고 중요한 내용은 아니다.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이라는 녀석에 대해서 조금 더 설명을 해볼게요. 첫 번째, 아까 미분 가능하다는 x = 2a에서의 미분 가능하다는 단순한 정의라 그랬지. 그 점에서의 뭘 구할 수 있다? 미분계수를 극한의 과정을 거쳐 구할 수 있다. 그리하여 당연히 극한이니까 우미분계수와 자미분계수를 각각 구하여 그 값이 같음을 확인하면 우리는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한다. 물론 그렇게는 안 풀 거야. 그렇게 풀어가면 하도 끝도 없어. 두 번째, 내가 뭐라 했니? 어떤 구간, 예를 들자면 A에서 B까지. 오케이? 미분 가능하니? 요 말은 무슨 말이라고? 이 구간에 속한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해봤더니 연속이더라 라는 게 확인되면 저 구간에서 미분 가능이라고 얘기해 준다고. 오케이? 역을 넘어서서 주어진 정의역 모두에서 뭐가 확인되면 미분 가능하다가 확인되면 그 새끼한테는 명예로운 타이틀, 즉 훈장을 하나 붙여준다고. 넌 지금부터 뭐다? 미분 가능한 함수다 라고 타이틀을 하나 붙여주는 거라고. 그러니까 미분 가능한 함수라고 말이 나오면 그 함수는 미분 가능성에 대해서 뭐 하지 말라는 소리라고? 걱정하지 마세요. 모든 점에서, 당신이 사용할 모든 점에서 미분 가능입니다 라고 얘기를 해준 거라고. 오케이? 됐지? 미분 가능이라는 말은 이제 도대체 그러면 아이씨, 구간에서만 미분 가능성 판단하려고 그래도 난리 날 거 아니야. 그치? 이제 이렇게 알려져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함수는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나는 그냥 이렇게 표현하거든. 그지 같은 함수를 빼면 다 미분 가능해. 그러니까 우리가 주로 다루는 함수가 다항함수잖아. 다항함수가 다 미분 가능해. 삼각함수 다 미분 가능해. 단 안 되는 점들이 있긴 해. 예를 들면 탄젠트의 정근선 막 이런 데서. 그런 건 나중에 미적분 2에서 배우시고, 다항함수는 닥치고 다 미분 가능해. 이게 딱 머릿속에 기억해 놓자고. 다항함수는 미분 가능한 함수입니다. 오케이? 이렇게 기억을 해 놓자고. 자, 이제 연속이라는 건 들어. 그냥 이거는 봐봐. 연속이라는 거는 어떤 의미라고 얘기를 했었냐면, 연속이라는 건 배수적으로는 극한값을 구하라고 하는데, 극한값 대신에 내가 그냥 함수값을 이용해 극한값을 구할 수 있음이 연속이라 그랬어. 그게 대수적인 의미라 그랬어. 연속의 기하학적 의미는 뭐였어? 그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아요 였어. 맞지? 그 함수가 끊어져 있지 않아요 였다고. 미분 가능하다라는 건 대수적으로는 뭘 구할 수 있다?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 였잖아. 맞지? 미분계수를 구할 수 있다는 건 그 미분계수, 접선의 기울기, 순간변화율, F'이 다 똑같은 얘기라니까. 그러니까 미분 가능하다는 얘기는 어떤 점에서의 접선의 기울기를 구할 수 있다라는 의미야. 즉 미분계수 구할 수 있다는 게 대수적인 의미야. 근데 그게 그래프, 즉 기하학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냐고. 무슨 의미라고? 부드러워요야 뜻이야. 그러니까 얘는 끊어져 있지 않음을 얘기하는 거고, 얘는 끊어져 있지 않은 걸로 부족해. 선생님, 연속이면 미분 가능성, 미분 가능이면 연속입니까? 연속이면 미분 가능입니까? 이런 얘기도 있던데, 그거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돼. 함수값이 없는데 어떻게 함수값이 없거나 극한값이 끊어져 있는데 그 점에서 어떻게 미분계수를 구하니? 상식적으로 생각하자고. 끊어져 있는 데서 어떻게 미분계수를 구해? 구할 수가 없잖아. 그치? 함수값이 없든 극한값이 없든. 끊어져 있는 데서는 뭘 못 구한다? 미분 가능하지 않다. 미분계수를 구할 수 없다. 접선의 기울기. 생각을 해봐라. 이렇게 생긴 거야. 여기 어떻게 구하니? 여기서 접선의 기울기를. 접선의 기울기 구해봐. 그래봐, 씨발. 촬영 중인데, 씨발.
욕 나왔다. 구할 수 있어 없어? 먹고 한다고 절대로. 그러니까 뭐 해야 돼? 물론 선생님 이렇게 안 생긴 것도 많잖아. 이렇게 생긴 것도 있잖아. 아이 야 미분계수에는 함수값 빼기 함수값이고 거기에서의 함수값이 있어야 되잖아. 못 가지 당연히. 그러니까 뭐 더 깊이 있게 왜 못 구하는지 따지기 시작하면 너무 수학적으로 가는 거야. 그렇게 몰라도 돼. 아 그냥 이렇게 얘기하면 돼. 아 일단 미분 가능하려면 뭐긴 해야 돼. 연속이긴 해야 돼. 그러니까 세상에 존재하는 졸라 많은 함수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이제 말이 풀렸다 그지? 이제 막 한다. 이렇게 생기면 뭐 함수의 세상이야. 그 중에 아주 선택받은 놈들만 연속이겠지. 그 중에 아주 선택받은 놈만 미분 가능하다고. 이렇게. 그럼 우리 집합명제에서 배울 나중에 이제 뭐 여러분 2학기 때 배웠었지만 야 미분 가능하면 연속입니다. 참이지. 연속이면 미분 가능입니다. 거짓이지. 왜? 연속인 함수 중에는 미분 가능하지가 있어. 더 엄격한 어떻게 보면 더 스트릭트한 조건이라고. 수많은 함수. 완전 평민들의 세상이야. 그중에 조금 신분이 상승해. 그럼 연속. 조금 신분이 상승해. 그럼 미분 가능 이렇게 되는 거지. 미분 가능은 꽤나 스트릭트한 조건이야. 엄격한 조건이라고. 아시겠어요? 아 선생님 그럼 미분 가능이라는 건 무슨 의미인데요? 아까 뭐라고 했어? 부드럽다. 그냥 끊어져 있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부드럽다라는 의미야. 매끄럽게 움직인다 이런 뜻이라고. 그럼 이제 우린 여기서 의문점에 빠져드는 거야. 이런 씨발 얼마나 부드러워야 부드러운 건데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지. 아 선생님 이건 과연 부드러운 걸까요? 이렇게 물어보면 이거는 말도 안 되는 개소리가 돼버리는 거야. 그래서 이 매끄럽다라는 의미는 굉장히 모호한 의미잖아. 그래서 그래프만 가지고 뭘 파악하는 건 한계가 있어.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는 건 어려워. 근데 함수가 누가 봐도 이렇게 뾰족해. 찔리면 아파. 그럼 얘는 뭐야? 매끄럽지 않아. 근데 그럼 이렇게 생겼으면 뭐야? 아 이건 누가 봐도 매끄러워. 이거 뭐 그냥 시계 이름이 이런 거야. 그냥 카리나가 예쁘다는 모든 사람이 공통이잖아. 그지? 그 100이면 100 다 공통이니까 괜찮아. 그 누가 못생겼다 그런 것도 다 100이면 100 다 못생겼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괜찮아. 근데 아씨 이거는 약간 이쁜 것 같기도 하고 이러면 골치 아픈 것처럼 이 선생님 이건 과연 매끄러운 건가요? 이렇게 물으면 이제 말이 안 되는 거야. 골치 아픈 상태가 발생하는 거야. 실제로 본 수업 시간 때 이거에 대해서 자세히 이 얘기를 해줄 거야. 뭐란 얘기를 해줄 거냐면 어떤 상황이 과연 뾰족한 것인가? 이 미분 가능성 관점에서 어떤 상황이 뭐한 상황인가? 미분 가능하지 않은 상황인가에 대해서 좀 더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그 부분을 가지고 문제화를 시켜볼 거야. 오케이? 됐지? 어찌됐건 연속은 끊어져 있지 않아요. 기하학적으로. 미분 가능은 뭐다? 부드러워요. 매끄러워요. 이렇게 생각을 하면 된다고. 됐죠? 자 이제 미분 가능성을 판단을 해보래요. 나한테. 이것도 이제 수학적으로 완벽한 정의를 만들어내려면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그리고 뭐 나중에 이제 수리논술 하는 친구들한테는 조금 더 다른 해석도 존재하는데 우리 이제 이 수능과 내신에 맞춰서 정리를 할게요. 첫 번째, 누군가가 나한테 야 미분 가능성을 판단해봐라 라고 얘기를 해. 그러면 원래는 방법이 세 가지야. 1번 도함수 이용하기, 2번 그래프 이용하기, 3번 정의 이용하기. 이 세 가지가 있다고. 오케이? 근데 지금 우리는 아직 내가 끝까지 지금 도함수로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뭐라고? 지금부터 도함수를 알아버리면 너무 쉬워져 버려. 그럼 이런 짓거리 한 번도 안 해본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그런 본격적인 실전 기술들은 수업 시간에 하기로 하고 우리는 이제 아주 기본적인 개념들을 머릿속에 담고 가는 게 우리의 목적이니까 대표 요정, 예제 정도 풀 수 있는 상태. 근데 우리는 사실 이거 불완전하다 했어, 내가 안 했어. 근데 이거 불완전하다고 얘기했잖아. 왜 불완전하다고? 씨 얼마나 부드러워야 부드러운지를 모른다고 우리는 아직. 맞잖아. 그러나 정의를 이용하기 너무 빡세. 정의를 이용하는 경우는 정말 안 만나기 게 제일 좋아. 이게 안 만나야 돼. 가능하면 시험에서 안 만나는 게 우리가 진짜 행복한 거야. 복잡하다고. 그래서 우리는 이 문제를 풀 때는 이것만 가지고 한번 문제를 풀어볼 생각이야. 아, 불완전하다면서. 아이, 그래도 한번 해보자고. 선생님, 그래프를 못 그리면요. 그럼 망한 거지. 그래프를 못 그리면 얘를 이용하거나 얘를 이용해야 돼. 아, 90% 문제는 얘로 풀어. 90% 문제는 얘로 풀고 그 중에 일부 그래프 그리기가 존나 쉬울 때 얘로 풀어. 그지? 좆됐다 싶으면 얘로 풀어. 둘 다 안 되면. 얘로 가면 좆됐다고 보면 돼. 근데 그럴 일이 없다고 별로.
얘로 문제 풀리는 100문제 중에 하나 정도 있으니까 지금 우리가 저기다 너무 공을 들일 필요는 없다고. 알았어? 우리는 아주 기본 중에 기본 중에 기본 중 기본을 배우고 있는 중이니까. 오케이? 해보자. 이제 그래프를 이용할 거야. 선생님, 저 새끼 그래프를 그려봐야 되는. 그래 봐야지. 1번 fx가 어떻게 생겨쳐먹었냐면 x의 절대값 x가 절대값이 있으니까 범위를 나눠야겠네. 분리함수라는 걸 확인해. x가 0보다 크거나 같다면 x의 제곱일 거야. 맞지? x가 0보다 작다면 x가 0보다 작다면 마이너스 x의 제곱일 거야. 그러면 좌표 평면을 그려. 이렇게. 그리고 오른쪽은 y 콜 x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생긴 놈이 나와. 왼쪽은 y 콜 마이너스 x의 제곱이니까 요렇게 생긴 놈이 나와. 뾰족한 데 있어 없어? 넌 누가 봐도 뾰족한 데가 없지. 명확하게 얘기를 하면 이런 얘기도 있어. 좌측에서 미분계수 다 그려봐. 이렇게. 샥 그러다 보면 여기서 미분계수 빵이 되겠지. 이렇게. 꼭 지점이니까. 이것도. 좌미분계수. 이렇게 머릿속에 요거 보는 훈련도 필요해. 이번에 나왔던 수능 문제 한 문제가 요게 필요했었어. 야, 기울기가 높네? 막 이런 걸 따져봐야 되는 문제가 있었다고. 원래 그건 미적원에서 물어보면 안 되는데 가끔 물어보는 경우가 있으니까 있으면 편해. 이렇게 보면 얘는 매끄럽게 이어지네. 그래서 넌 미분 가능. 됐어? 자, 이 그래프 그려볼까요? 여기 그래프. 선생님, 그래프 그릴 수 있나요? 그릴 수 있지. 그래봐. 왜 도함수 이용하는 건 나중에 할 거야? 왜? 나는 맨 마지막에. 도함수 이용하는 건 너무 쉬워. 그냥 이 새끼 도함수가 해가지고 여기다 넣었을 때 똑같아요. 1번은 끝난다고. 오케이? 그러니까 나중에 그걸 배울 거야. 처음이자 마지막이라 생각 한번 해보자고. 몇 가지 방법이 있다고? 도함수 이용, 그래프 이용, 정의 이용. 정의 이용하면 좋겠다. 도함수가 제일 쉽다. 그래프는 불안전하니까 웬만하면 쓰지 마라. 그러니까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여기서만 그래프를 이용해보는 거야. 됐어? 야,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야. 그럼 저 새끼는 y절편이 1이고 기울기가 빼기 직선이니까 왼쪽에서 이렇게 생겼다는 얘기야. 맞지? 오른쪽에서 그래프가 어떻게 생기냐면 x의 제곱에 마이너스 x의 플러스 1인데 요 새끼 봐라. 대칭축 어디? 대칭축 어디? 2분의 1. 거기서 y좌표 얼마? 4분의 3. 맞잖아? 그러니까 그림이 a분의 1에 여기가 이렇게 생겼다고. 여기서 이렇게 내려가다가 싹 내려가다가 요렇게 내려가다가 이렇게 생긴 놈이 나온다고. 그럼 잘 생각해봐. 망했어. 내가 뭘 보여줘? 그래프의 한계를 보여주는 가장 예쁜 얘야. 근데 여기도 딱 만나는 거 확실하잖아. 그렇잖아. 그러니까 그래프가 저기를 저렇게 좌표평에 올리지 말고 우리가 그냥 본질만 살려놓자고. 기울기가 마이너스 2짜리 직선 이렇게 착 쳐 내려가다가 여기서부터 그래프가 쓱 하면서 이렇게 올라가. 이런 옌뱅알. 여기가 지금 그럼 우리가 뾰족한지를 알아 몰라. 모른다고. 선생님 누가 봐도 안 뾰족한데요? 찔리면 안 아픈데 이러면 안 된다고. 요걸 판단을 하셔야 되는데 요 판단은 나중에 도함수로 다 할 거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 죽어도 안 한다면서요. 어쩌겠니? 그래프로 도저히 해석이 안 되는데. 그럼 이제 여기로 가는 거야. 나중엔 2번, 3번 할 일이 있다 없다? 없다. 야, 여기서 이 좌미분계수는 그냥 어차피 이 새끼 직선이니까 쭉 기울기 똑같을 거 아니야. 계속 점을 어디다 찍든 간에. 그러니까 이 새끼 그냥 마이너스 2라고. 좌미분계수 마이너스 2. 됐어? 우미분계수 구할까요? 우미분계수 요쪽 타고 나오는 우미분계수 리미트 h가 0 플러스야. h분의 f에 0 플러스 h에 0 플러스 h에 f0이야. 이렇게 정의대로 쓴 거야. 그러니까 그래프 어려워. 이렇게 하면 정의 갑니다. 리미트에 h가 0 플러스로 가고요. h에 fh네. fh면 h의 제곱에 마이너스 h에 플러스 1에 f0니까 빼기 1이네. 이렇게 괜찮아? 톡 없어져. h 약분해. 그랬더니 리미트에 h가 0 플러스로 가. h 약분해. 그랬더니 얘가 뭐가 나오냐면 h에 빼기 1이 이렇게 나오는 걸 알아. 어차피 0 플러스니까 너 이 새끼 마이너스 1인 거잖아. 이렇게. 괜찮니? 우미분계수를 구해봤더니 마이너스 1임을 확인한 거야. 둘이 같아 달라? 다르잖아. 눈에는 전혀 뭐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뾰족하게 보이지 않았지만 사실상 저 새끼 뾰족점이었던 거야. 미분 가능하지 않았던 점이니까 여기 우리는 알아야 돼. 그래프라는 건 한계가 있구나. 왜? 얼마나 뾰족해야 뾰족한 건지, 얼마나 부드러워야 부드러운 건지에 대한 우리의 기준치가 아직은 없기 때문이라고. 알았어? 결론. 다시 미분 가능성을 판단하세요. 그러면 무조건 도함수 이용할 거다. 90% 이상의 문제는 이걸로 푼다. 그래프가 아주 간단하게 그려질 땐 그래프를 이용해서 그냥 바바박
명확할 때는 풀어도 된다. 세 번째, 둘 다 안 되는 상황이면 뭘 하셔야 된다? 정의를 이용하셔야 된다. 거의 모든 문제는 1번에서 풀릴 것이다. 됐어요? 이런 얘기까지 했습니다. 넘어갑니다. 도함수에 대한 얘기는 아까 했죠. 도함수란 어떤 것인가? 도함수를 구하는 거는 여기서 미분법에서 배우시면 되니까 우리 조금만 쉬었다 갈까요?